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우리 살림살이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수출이 늘었다, 성장률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장을 보러 가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하라고 새로운 제도를 내놓는다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돈을 어디에 두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혜택을 앞세워 국민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물가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정 지역에만 돈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고 주식 시장도 계속 오를 것 같더니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따라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나온 주요 경제 뉴스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5가지 경제 소식을 차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정부의 투자 유도 정책입니다. 세금 혜택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투자를 권하는 제도인데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자 물가 이야기입니다. 공장이나 농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국제기구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시장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5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했다는데 어느 지역이 중심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식시장 동향입니다. 한동안 계속 오르던 지수가 멈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들이 영향을 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소식은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 물가, 성장률, 부동산, 주식, 이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우리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분히 들으시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성장 전망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줄여서 IMF라고 부르는 국제기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IMF는 성장률을 올려 잡은 이유로 반도체 수출 증가를 꼽았습니다. 글로벌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한국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IMF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성장세가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경고를 한 겁니다. 또 하나 변수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관세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703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약 1.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거래가 압구정동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전체 703건 중 250건, 즉 35.6%가 압구정 일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강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채를 나눠 사기보다는 입지가 좋은 한 채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압구정 일대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크고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등의 요인이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소식입니다. 연초부터 쉬지 않고 오르던 코스피 지수가 13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전날 4,9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이날 4,880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2% 이상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는데 연초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세 가지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는 자금이 몰리는 곳과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럴수록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큰 흐름을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보다 0.4% 올랐고 이로써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을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데 생산자 물가는 그 이전 단계의 가격입니다. 즉,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농장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우리가 사는 물건값도 따라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있는지 주요 원인을 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농림수산품 가격입니다. 사과와 감귤 값이 크게 올랐고 전체 농림수산품 가격은 한 달 만에 3.4%나 뛰었습니다. 기후 영향도 있고 유통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즘 과일 값이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는 걸 장을 보러 가실 때마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 큰 원인은 반도체 가격 상승입니다. 디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같은 반도체 가격이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치플레이션, 즉 반도체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로 보면 생산자 물가는
전년보다 1.2%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에 비하면 오르는 속도가 좀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소식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단계에서 물가가 오르면 보통 23개월 뒤에 소비자가 사는 물건값도 오르게 됩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 생활비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과일, 채소 같은 농산물과 전자제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니까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구입을 고려해 보시고 당장 급하지 않은 지출은 조금 미루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투자 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상품의 핵심은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3년 이상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크게 준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이 펀드에 돈을 넣고 3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번 돈이 5천만 원인데 이 펀드에 1천만 원을 넣었다면 그중 40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매길 때 4,6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실제로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특히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배당소득 과세 방식입니다. 이 펀드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보통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 경우에는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배당금을 따로 떼어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배당소득이 많아지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해외 주식 투자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건 해외로 나가 있던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정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금 혜택만 노리고 잠깐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행위는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자금을 묶어두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어르신들께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유 자금이 있고 3년 이상 묶어둘 수 있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투자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고 3년 동안 돈을 빼지 못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금 상황과 투자 성향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경제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세금 혜택을 앞세운 새로운 투자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다시 오르고 있어 앞으로 우리 생활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성장에는 반도체가 큰 힘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 요인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정 지역에만 자금이 몰리고 있고 주식 시장은 한동안 오르다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거나 뉴스에서 좋다고 하니까 당장 뛰어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 투자 경험, 위험 감수 능력을 차분하게 따져보시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르신들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정확한 경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